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EBS와의 연계로 6,500억 원의 사교육비 억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교과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교재 수를 줄이고 강의 질을 높이면 내년에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살아있는 소식들을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교육계는 EBS와 수능의 연계,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및 체벌 금지, 무상급식 등 다양한 뉴스들이 이슈화되며 뜨거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오늘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에선 2010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했던 2010년 교육계. 학생 인권 조례, 또 체벌 전면 금지는 학생의 인권을 우리 교육에 하도록 제기된 가장 큰 이슈 중에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교육제도는 무상급식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무상급식 하면 되게 좋은 점도 많을 것 같고. 기대와 논란으로 가득했던 올 한 해 교육계를 되돌아본다. 2010년 한국교육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대입, 이제 입학사정관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한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입학사정관제가 대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학교 성적 외에 학생들의 잠재력을 보겠다는 이 전형의 의도와는 달리 막상 합격한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학사정관제 논란이죠. 입학사정관제도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각 대학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이제 소위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게 되고 아마 당분간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EBS 수능 연계에 따른 논란. 시험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연계율은 전 영역 과목에서 70%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EBS와 수능을 70% 이상 연계하겠다는 발표 직후 EBS 교재와 온라인 강의는 수험생들의 맹목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수능 뚜껑을 열어보니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험생들이 EBS 연계 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난이도 저하,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걸로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수능이 쉬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상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 같은 결과에 가장 당황한 건 역시 수험생들. 수능 시험 후 지금까지도 EBS와 수능의 연계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계율 70%라고 해놓고는 많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공교육 그거 EBS 할 필요도 없게 되고 사교육비만 늘어날 것 같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네요. 고교 입시가 확 바뀌었다. 올해는 대입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고입 역시 확 바뀐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특목고의 경우 시험이 사라지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도입됐다. 원래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 해가지고 의미로만 따진다면 자기주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외고의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고 과학고는 이색 합격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아무래도 금년도 특히 이제 외고고등학교 입시는 영어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했었죠. 그래서 영어 내신 성적이 학교에서 4% 안에 4%를 벗어났던 아이들은 사실상 원서를 넣질 않았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시대가 활짝 열린 올해.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서울, 경기, 강원을 비롯한 주요 6개 도시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6개 시도 중 6개 시도에서 특히 서울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고 출범한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이를 겸허히 수렴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알찬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해본다. 학생 인권 조례, 교육 현장의 인권을 논하다. 지난 10월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된 경기도를 시작으로 11월부터 서울에서도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최근 교권 보장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그 학생의 인권과 이런 것이 마찰되다 보니까는 참 그 학교 수업이 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학생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교사, 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나지 않은 과제, 무상급식 논란. 올 하반기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대단했다. 그 필요성에 따라 빠른 시행이 주장되는 한편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준비 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아이들에게 질 좋고 또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은 모두 바랄 것입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조석식과 방학 중 결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의 초기 취지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올해는 2014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수능 시험에서 응시 횟수는 연 2회로 늘고 응시 과목 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2014년 수능 개편안 논쟁입니다. 올해 수능을 2번 보고 수준별로 보고 아마도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도 특별한 한 해를 보냈다. 오랜 논쟁을 마치고 법인화가 통과된 것. 이에 따라 서울국립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 지원금과 등록금 비율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인 만큼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돈에 얼룩진 동심, 사립초교 입학 비리. 올해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비뚤어진 애정 표현이 사회 문제가 됐다.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서울 지역 모든 사립초등학교들이 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내년부터는 초심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대교협 역할 확대. 올해 대교협은 지금까지 단순 대학들 간의 모임 성격에서 수시, 정시 모집 일정과 세부 내용, 입시 규칙까지를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교육 추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입학 사정관제 확대를 위한 노력까지 교육 정책의 중심으로 한 발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내년 우리 교육계는 어떤 소식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수능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 또는 찬반 양론이 아마 표면화돼서 그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들이 강구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또 이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EBS 교재의 연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희비가 엇갈리고 논란이 가중됐던 올해의 교육계 이슈들이 잘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소식들로 가득하길 기대해본다.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고 체벌 금지법 등이 잇따라 통과되며 학교 현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바로 뒤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아예 게시글을 통해 선생님 놀리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학생들마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들과 관련 단체들은 체벌 금지 반대와 교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막장 교실이 돼가는 실정,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지 강시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희롱하는 듯한 말을 던집니다. 30대로 보이는 여교사는 학생들을 타이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며 논란이 된 이 동영상은 경찰 수사 결과 4년 전 찍힌 것으로 밝혀졌지만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살 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도를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들이 더 많고 그 피해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언과 폭행, 협박 행위가 전체의 약 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와 학부모 간 주된 분쟁 요인인 학교 안전사고 피해가 그 뒤를 이어 약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행위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이제 폭력에 익숙해진 사람은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폭언과 또 이제 학교를 비방하는 그런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괴로워하시고. 이처럼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체벌금지 시행이 너무 성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체벌을 금지해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잘못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고 교칙을 어겨도 교사나 학생, 학교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해방감 부분을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부분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한 학급당 30명이 넘는 학생 수도 교사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학생 수가 많으니 한 명 한 명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일탈 행동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교과 중심,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생과 교사 간의 인간적인 소통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교사 자질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교육이 인성교육이나 학생 상담에 대해선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임용고사 위주의 공부 스킬만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지는 교실 속 교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사의 권한을 존중해주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체벌 금지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교사의 자율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체벌 금지 이런 거를 법으로 정한 걸 나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안에 들어오면 그 학생 지도를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 그건 선생님들의 전적인 자율적인 책임하에 맡기라 하는 얘기예요.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도 지양해야 합니다. 교권의 확립 속에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둘을 상호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봐야 합니다. 또 전문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연수를 지속적으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와도 이렇게 한 발짝 밖에서 이렇게 딱 아이들을 이렇게 코칭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사들은 체벌 금지가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정책 입안과 결정은 다소 성급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교육계에 부는 새로운 바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7.5%가 자신의 진로를 이미 결정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진로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 때라는 대답이 62%, 또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본인이라는 대답이 63%를 차지했는데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오직 공부만을 강요받아온 학생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신묘년 새해 새로운 교육계 소식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